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 감독님. 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지혜영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김 선생입니다. 왜 자꾸 와? 네, 황대리랑 멜로 대결을 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안 오고 지금 왜 나랑 이걸 둘이 녹음하려고 온 거예요? 걔랑 무슨 대결이 돼? 아, 중학생이랑 무슨 싸움을 해요. 하, 정말. 황대리 듣고 있나? 되는 말을 해야지. 네, 그래, 그러면 이렇게까지 온 이상 뭐 영화를 대단한 걸 가져왔겠죠? 네, 뭐 필 따라가는데 야, 내 지금 창밖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전망이 네. 너무 좋다. 정말 진짜 좋네요. 이게 무슨 뭐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 한잔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김프로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다 집에 가시면 저 약간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너무 북적거려 지금. 가라고? 네. 그럴 순 없지. 네. 자, 그래서 필 받아서 갖고 온 지금 막 생각난 영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갖고 온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 지금은 네. 맞고 그냥 틀리다. 배 감독 보셨나? 아, 저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유영 배우와 김주혁 씨가 나온 아, 당신과 당신 자신의 것. 거기까지가 제가 제일 최근에 본 홍상수 어. 감독 영화고. 그 영화 전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예요. 그 전이었나? 네. 그 뒤로 그게 나왔구나. 그렇죠. 일단 공식 불꽃 사랑하시는 그 커플이 이제 연출하고 주연하신 영화를 제가 그렇죠. 안 봤거든요. 네. 자, 이 영화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네. 문제적 인간 홍상수. 문제적인가 홍상수. 네. 네, 이미 여기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아마도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실 거예요. 네. 홍상수 감독 영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이 보시는 영화도 아니고 음. 또 보는 분들마다 호불호가 되게 극단적으로 갈려요. 네. 그 호불호의 정도는 거의 김기덕 감독 영화랑 맞먹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적인간 홍상수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네. 네. 언제적 홍상수가 제일 좋았다? 혹은 변함없이 좋다? 아니면 이후로는 뭔가 좀 바뀐 것 같다? 아, 홍상수 감독 영화는 그래도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했을 때부터 꾸준히 봤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그 영화를 이해하기는 난해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딴 영화가 다 있냐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극장전 이후부터가 참 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하하하 해변의 여인 그때부터 완전 광팬이 됐어요. 저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사춘기를 접어들 때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그때 이제 접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강원도의 힘. 그쵸. 강원도의 힘에서 이제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막 술을 먹다가 베란다 난간에 잠깐 매달렸다가 올라옵니다. 아, 맞아요. 내가 그걸 또 따라해봤네. 정확히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는 거야. 물론 이제 새 이후입니다. 전람회 새를 듣다가 이제 뛰어내린 이후라 약간 겁이 없어졌는 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저도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김기덕, 홍상수 그때 이제 97년, 9년 뭐 이때쯤 이제 우리나라 걸출한 지금의 대단한 감독님들이 다 이제 첫 데뷔작을 찍으셨던 해가 네. 이어졌죠. 그때 감독님들의 영화를 다 좋아하긴 했으나 전 김기덕 감독 초창기 영화들보다는 홍상수 감독 초창기 영화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확하게 김 선생님이 좋아하던 시기쯤부터 조금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몰입해졌다 싶은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최근작들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화였는데 네. 그 시절이라 하면 첫 영화들. 네. 극장전 이후부터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등 있잖아요. 음. 너무너무 자기 욕망에 솔직한 거야. 이거는 김기덕도 솔직하죠. 네. 근데 그분의 솔직한 방식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영화적이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현실이라고 보기엔 되게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많이 발현이 되잖아요. 네. 되게 폭력적이고. 근데 홍상수 감독 영화는 그냥 리얼 라이프 솔직인 거예요. 뭐 남녀 인류학 보고서 같은 형식을 그렇죠. 띄고 있고 저도 홍상수 감독의 요즘 영화들이 훨씬 더 좋아진 게 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의 영화를 만들기 적합한 포맷과 스텝과 어떤 제작비의 구성을 이제
갇혔다. 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 맞죠.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감독이니까. 왜냐하면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찍었던 작품들이 계속해서 BP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감독으로서는 돈이 없으면 찍을 수 없는 환경들이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홍상수 감독은 자기 영화를 봐줄 관객들 숫자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일화가 많죠. 배우들도 노게런티예요, 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촬영 현장 가면 딱 4명 나와 있어요. 감독, PD, 동시녹음, 촬영 감독. 촬영 감독. 뭐 요 정도가 다예요. 그들이 멀티를 하지. 네. 네. 실제로 오키의 영화라는 영화를 찍을 때 남한산성을 올라가는 그 씬들이 있어요. 거기에 홍상수 감독이 직접 다 분말 그런 거 메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찍으면서 즐거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 있는 현장, 네. 컴팩트하지만 활력 있는 현장이 느껴지는 게 그렇죠. 언제나 상황만 주어진 채로 그날의 어떤 기운과 우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화를 그렇죠. 찍는 형식으로 찍어왔던 감독인데 요즘 그런 형식과 재능과 이야기의 무게는 착 드러냈지만 재기발랄한 그렇죠. 생동감 있는 영화의 형식이 지금 와서 오히려 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 영화의 주인공과는 지금 이미 연인이 되었죠. 그렇죠. 여기서 또 극단적인 호불호가 갈릴 텐데. 이쯤에서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물어볼 필요가 생기네. 두 번째 이유. 문제적 인간의 뮤즈 김민희. 네. 네. 김민희 배우가 여기서 저는 재탄생했다고 봐요. 배우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새로 발견하고 탄생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이전에 제가 즐겨 봤던 잡지 GQ에 네. 김민희 배우가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 아니야? 싶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네. 그리고 얽매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체질적인 거부 반응이 있고 네. 그에 비해서 되게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기존의 영화들 뭐 화차에도 연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연애의 온도 이런 작품들에서도 김민희 연기는 참 좋았는데 그건 다 이미 이제 감독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상의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비로소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것에 눈을 떴다. 홍상수를 만남으로써.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공이 세간의 평가는 나뉜긴 하지만 네. 배우들의 연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평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죠. 없죠. 네. 진짜냐, 연기냐, 어디까지가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이었냐 이걸 나누는 게 무의미할 정도의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초상미 배우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을 한잔 하다가 그날 촬영이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다음날 대본에 쓰여져 있더라.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때 자기는 이제 그런 방식을 처음 접해보고 근데 연기할 때 데미지가 좀 있긴 있었다. 근데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힘이 들어야만 그 대사를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연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 김민희 배우가 그래서 저는 홍상수 영화에 나왔을 때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저의 어떤 의심이나 불안을 불식시킨 아유, 네. 거의 최고의 연기를 볼 수 있어요. 배우 얘기를 해서 말이니까 홍상수 감독이 나오는 배우들이 대부분 연기 생활의 어떤 매너리즘을 느끼거나 또는 자기가 늘 연기해왔던 캐릭터들이 지쳤을 때 홍상수 감독이 호출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옵니다. 유준상 배우, 김승우, 고현정, 이선균, 네. 또 정유미, 정재형 이런 배우들이 대부분 단 한 번도 선보여보지 않은 캐릭터들로 화했어요. 네. 홍상수 영화에서는. 네. 그 전날 같이 홍 감독이랑 술 마시면서 보였던 자기 본 모습이에요. 그 캐릭터 그냥 나오는 거야. 네. 그 캐릭터에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말들, 즐겨 쓰는 표현들이 대본에 그날 아침에 딱 나오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홍상수 감독은 그날 아침에 대본을 쓰는 거.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즐겨서 관찰했던 그 배우들의 특징과 가장 그 배우스러운 모습들을 다음날 대본에 그대로 녹여 쓰는 거예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사를 숙지하고 나오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꼼짝없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지들끼리 술 먹고 놀다가 노가리 까다 나온 얘기를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끼게서 찍는 거야? 근데 모든 걸 열어놓고 정말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네. 영화를 찍긴 하나 네. 놀라운 점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하나하나 영화에마다 시도한 어떤 기법이나 그렇죠. 혹은 플롯의 미묘한 네. 나선형의 플롯이든 아니면 비선형의 플롯이든 이걸로 뭔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주제와 플롯을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굉장한 도전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홍상수 영화를 만약에 싫어한다고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할 기회가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 싫냐? 홍상수 영화처럼 찍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싫은 것 같아.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 세계에서 그냥 그 양반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독보적인 영화인데,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술자리에 카메라를 이렇게 해놓고 배우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그걸 찍은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렇게 양산된 영화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화들과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비슷하다고 뭐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이 말을 들은 홍상수 팬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시겠지만, 그 독보적인 재능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진짜 모습을 연출해내는 건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호불호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홍상수 감독의 그 예술적인 어떤 감각과 관찰력 그리고 재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된 홍상수 감독의 뮤즈 김민희가 왜 대단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민감하게 관찰하고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서 영화에 녹여놓거든요. 그렇죠. 영화의 환경에 따라. 근데 이때 홍상수 감독은 사랑 가득한 눈으로 자기 주인공을 피사체를 찍은 거 아니야. 네. 이게 안 느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영화를 찍을 때는 둘은 이제 아직은 연인이 아니었고 이 네. 영화를 찍으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의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정재영 나오는 건가? 맞죠? 아, 그럼 내가 그거 봤네. 봤나? 맞네. 정재영 우통 벗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자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없는 영화죠. 얼마 전에 개봉한 그 후라는 작품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김민희라는 배우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홍상수의 애정이 가득한 카메라가 담긴 앵글. 김민희가 저렇게 예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 아니면 그렇게 못 찍을 거야. 세 번째 이유. 네. 홍 감독의 영화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말로 하자면 끝도 없지만 딱 한두 마디에 생각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깨알 같은 그의 대사. 네.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 물론 수많은 명대사가 있어요. 이 영화 안에서도. 이 영화 안에도 딱 하나를 꼽고 싶은 게 홍상수 감독의 뮤즈인 정재영이 영화 감독인데 수원으로 GV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GV를 날짜를 착각해서 하루 먼저 간 거죠. 그날 하루를 초청한 쪽에서 방을 하나 내주고 하루 그냥 수원에서 쉬다가 내일 하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안내하는 주최 측에서 나온 스텝이 고화성 배우입니다. 네. 고화성 배우가 감독님 몇 시까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제가 수원 같이 돌아드릴게요. 라고선 1층에서 기다릴게요 하고 정재영은 이제 숙소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창문을 훅 열고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하면서 와 하면서 창밖을 봅니다. 그럼 고화성 밑에 탁 보여요. 조그맣게. 네.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는 너무 자꾸 귀엽다. 조심해야지. 오늘 하루인데 조심해야지. 정말, 네, 정말 술꾼과 한량의 뭔가 느껴지는. 느껴지죠? 그렇지. 예를 들면 해변의 여인에서도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네. 김승우 배우가 이제 고현정 씨랑 처음 만났는데 그날 또 이제 눈이 맞고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온갖 그 홍상수식의 칭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예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소주 먹고. 천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날 이렇게 둘이 마음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내요. 네. 보내. 그 다음날은 고현정은 사랑이 가득한 하트 뿅뿅한 눈빛으로 네. 김승우 배우를 바라보면서 잘 잤어요 하는데 뭔가 모르게 김승우는 느끼는 공기가 달라. 네. 계속해서 약간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약간 거리를 둬요. 지난 밤에는 그렇게 귀여워요, 예뻐요, 사랑해요 했으면서 고현정 입장에서는 답답해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한 반나절을 보내다가 고현정이 둘이 있을 때 김승우 등짝을 탁 치면서 왜 그러냐고 뭐가 불편한 거냐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김승우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좀 산뜻해지고 싶어요. 정말, 예, 깨알 같다. 깨알 같아. 산뜻해지고 싶다. 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산뜻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한 그걸 표현하는 정말 그때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김승우 배우에게서 그 얼굴과 그 대사를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줄이야. 그러니까. 저거 뭔지 알겠는데? 이런. 내가 뭔지 너무 알겠는 거야. 그치. 근데 정말 쪽팔리고, 어. 좀 찌질하고, 그치. 이런 명대사들이 속출하죠. 속출합니다. 네. 진짜 이 명대사의 대향연은 하하하라는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하하도 정말 거긴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에요. 네. 문제적 인간 홍상수, 문제적 인간의 그 뮤즈 김민희, 그리고 그의 깨알 같은 명대사들. 네. 이 세 가지가 제가 추천한 이유고 그냥 보셔도 호불호를 떠나서 대단히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네. 추천합니다. 앞으로 요 세 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시고 네. 보고 굉장히 싫어할 수는 있으나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무시할 영화일 수는 것이다. 없죠.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김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자, 우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러닝 없어. 타임도 길고 네. 좋네. 네. 네. 그럼 다음 영화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둘이 할지 딴 사람들이 할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